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양대 축인 규칙 기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의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기계학습에 대한 영역이 되겠는데요. 기계학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계학습의 세 가지 부분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례로 들어와서 컴퓨터에게 우리가 미지의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이제 판독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지도학습은 먼저 훈련용 데이터라는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훈련용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미리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답안이 매겨져 있는 이러한 데이터셋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훈련용 데이터라고 하는데, 마치 이제 학생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고 답안이 적혀져 있는 이러한 교재가 필요하듯이 지도학습에도 역시 문제, 이 사진과 그 다음에 답안, 고양이인지 개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 라벨이라고 하는데 이런 라벨링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양이라고 구분된 사진, 뭐 예를 들어서 한 수천 장, 개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사진 한 수천 장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훈련용 데이터예요. 요거를 섞어서 컴퓨터에게 이제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고양이 사진 수천 장, 개 사진 수천 장 이걸 받은 다음에 요 고양이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사진들과 개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사진들의 차이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요 규칙을 스스로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요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앞으로 지금 배울 SVM이라든지 디시전 트리,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나온 규칙, 이 규칙을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규칙을 찾아내겠죠. 이제 이 규칙을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검증용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에는 데이터만 있지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개인지 라벨링 답안이 붙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을 이 모델에다 집어넣게 되면 컴퓨터는 자기가 찾은 규칙에 의거해서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개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은 훈련용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답안이 매겨져 있는 데이터, 이 훈련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규칙에 의해서 미지의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 데이터가 개인지 고양이인지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 결과를 도출하게 되겠죠. 이것이 지도학습의 개념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규칙 기반 인공지능과 이제 머신러닝을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하면서 사례를 들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지도학습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뉜다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 영역은 지도학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지도학습, 그래서 지도학습을 지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한 많은 부분 또 그 일부분이 비지도학습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게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은 지도학습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지도학습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스팸 메일 필터, 스팸 메일이 그러니까 메일이 왔을 때 이 메일이 스팸인지 일반 메일인지 이제 구분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을 통해 가지고 미리 스팸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메일 뭐 예를 들어서 수만 건,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메일이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메일 한 수만 건을 가지고 이것을 컴퓨터에게 집어넣어주고 이건 스팸 메일이고 이건 보통 메일이야. 섞어서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네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가지고 스팸과 일반 메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을 한번 찾아봐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것도 이제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나이브 베이스 필터 이런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는 스스로 스팸과 정상 메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 규칙을 일단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일이 오게 되면 이 메일이 정상 메일인지 스팸 메일인지 이제 스스로 구분해가지고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겠죠. 아, 이 메일은 정상 메일입니다. 아, 이 메일은 스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문자 인식, 손으로 쓴 문자라든지 뭐 이제 우리가 주차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인식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도 학습의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0이라고 손으로 쓴 수만 명이 손으로 쓴 글씨 이 데이터셋을 준비를 합니다. 또 1이라고 쓴 글씨, 그 다음 2라고 쓴 글씨,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2라고 쓴 글씨체들을 모아가지고 컴퓨터에게 요 글씨들은 전부 아라비아 숫자로 2야. 요렇게 써 있는 것들은 전부 아라비아 숫자 6이야. 라고 컴퓨터에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훈련용 데이터가 되겠죠. 훈련용 데이터. 그 훈련용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이런 식으로 요건 7이야, 요건 8이야, 요건 9야. 이렇게 라벨을 붙여가지고 레이블을 붙여서 컴퓨터에 넣어주게 되면 컴퓨터는 그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를 가지고 손으로 쓴 이런 아라비아 숫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는 이제 임의의 손으로 쓴 글씨를 주게 되면 이것은 3이야, 이것은 5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판독을 해야 되겠죠. 또 지도 학습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 여러분 회귀 분석은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뭐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이 회귀 분석은 엑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학교 다니면서도 회귀 분석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수학 시간에 해봤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회귀 분석도 엄연히 머신러닝 중에 지도 학습 영역에 들어가는 엄연한 그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파란색 점은 이제 X 데이터와 Y 데이터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X가 15일 때 Y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5 이런 식으로 40일 때는 약 80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데이터셋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쭉 놓고 그로부터 이제 규칙을 찾는 거죠. 이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뭐지? 규칙을 찾아냈어요. 그 규칙이라는 게 이제 회귀식이죠. 회귀선. 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선형식의 식을 찾고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제 그 수식을 찾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규칙.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미지의 데이터 105라는 만약에 x 값이 있으면 그럼 y 값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 예측을 하는 거죠. 미리 예측을 우리가 찾은 선형 회귀 시기에 의해서 해보지 않았던 x 값에 대해 가지고 y 값을 예측을 한다 하는 이런 회귀 분석. 회귀 분석도 그 머신러닝의 지도 학습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그 지도 학습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도 학습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예. 뭔가 훈련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예측을 한다 했을 때 그 예측하는 것이 숫자인지 아니면 범주, 분류형인지에 따라 가지고 지도학습도 크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프리딕션 또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예측 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범주형 데이터란 건 이제 이런 거예요. A, B 또는 패스, 페일. 예. 사과냐 바나나냐 숫자가 아니고 어떤 명목형 변수. 그래서 이것이 이 과일이 바나나인지 수박인지를 예측한다든지 아까 개, 고양이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구분한다든지 학생의 성적을 보고 이 학생이 패스할 건지 페일할 건지
라고 예측하는, 요런 예측하는 방법들, 요걸 다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범주형의 데이터를 이제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거 외에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변수가 숫자일 경우, 그러니까 수치형 변수일 경우 우리가 통칭해서 이러한 머신러닝을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귀 분석도 좀 더 상세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리치 회귀, 라쏘 회귀, 그 다음에 중회귀, 여러 가지 회귀 분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겟 변수가 숫자인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이러한 머신러닝 방법을 통칭해서 다 회귀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선형 회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변수가 범주형이냐 숫자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 나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냐 하는 것도 역시 변수의 형태, 그러니까 독립변수, X변수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크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KNN 이제 배울 건데요. KNN 같은 경우는 X변수, 독립변수가 전부 다 숫자인 경우, 그 다음에 Y변수, 타겟 변수가 범주형일 경우 이제 KNN,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하고요. 나이브 베이지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X변수가, 독립변수가 전부 다 범주형입니다. 범주형이고, 역시 Y형, Y변수, 타겟 변수가 범주형일 때 나이브 베이지안 사용합니다. 의사결정나무는 독립변수의 형태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X변수가 숫자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도 가능하고. 그러나 역시 Y변수, 타겟 변수는 범주형일 때 보통 의사결정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측 변수가 범주형이냐, 그러니까 타겟 변수가 범주형이냐, 숫자형이냐에 따라서 크게 분류, 회귀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그 X변수들이 또 범주형이냐 숫자형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종류가 이제 한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